금융당국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일부 딜러들이 환율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문제는 없던 것으로 보지만 시티그룹, UBS 등 의혹이 제기된 IB 한국지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차원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7% 정도로 벤치마크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저조한 것으로 내년에는 주식과 부동산 등 대체 투자를 늘리고 채권 투자 비중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시장 개척을 위해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신공항 입찰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국기업 산업단지 조성, 투자 보장 협정 체결 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섭니다. 이로써 앞으로 하도급 업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되며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모든 공공공사는 저가 낙찰 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종석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6월달 들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코스닥, 코스피를 막론하고 특히 코스피는 좀 더 했던 것 같고요. 좀 무섭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그 흘러내리는 하락세가 여기서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끔 해주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이 좀 빠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나마 그동안의 낙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시황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가 모처럼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죠. 2.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85.50으로 다시금 좀 1900선대 안착하는 도전하는 첫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물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638억 원인데요. 하지만 보통 일부 때 여러분께 수급을 소개를 해드릴 때는 보통 기본이 한 3천억대, 한 요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온 것에 비하면 오늘은 한 500억 이상의 매도 물량의 감소가 눈에 띄네요. 기관이 사들이는 양도 평소보다 한 1,000억 가까이 많아 보이고요. 코스닥은 2.87포인트가 빠지면서 537.95입니다. 수급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코스닥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파는군요. 원달러 환율 5원이 올랐습니다. 1129.4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 양적 완화 종료가 논란이 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가 준비돼 있죠.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대표의 이슈 진단인데요. 코스피 1900선에 붕괴된 배경을 분석하고요. 다음 주 역시 FOMC 회의의 방향성은 좀 제한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듣겠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테마 톡톡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상승, 차후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급등, 급락이 예상되겠죠. 다음 주를 노려라. 다음 주 FOMC 회의와 관련해서 버냉키의 양적 완화 지속 발언을 예상한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 효과 논란 지속 전망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는 한 2포인트 가까이 소폭이나마 상승을 해서 이게 그렇게 반갑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유선웅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선물옵션 만기였습니다. 1900선 지지는 좀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는 했는데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안겨준 충격이 꽤나 컸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제 장에 대해서 자세한 원인 또 그 전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는 6월 금통이었고 1년에 4번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1년 4만여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파생상품 만기와 관련하여 장이 급변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이죠. 사실 어제가 오기 전에는 6월물과 9월물, 그러니까 선물일 말씀드린 건데 6월물과 9월물 스프레드가 견조한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거래 관련해서 롤오버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어제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비차익 거래 위주로 5천억여 원이 이제 출하되었고요. 외국인도 이날 9,500원 정도 매도를 하였는데 이것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이 단순히 한국 시장을 이렇게 쇼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 거래는 크게 매물화되지 않았는데 이 원인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가 전저점을 하회한 시점에서 말이죠. 이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제 외국인이 숏 포지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을 매도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4일에 지수가 2019선은 처음으로 추세가 하락 반전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날이 6월 4일입니다. 이날부터 3일간 외국인들은 선물을 약 2만 계약 그리고 콜옵션 약 4만 계약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숏 포지션 구축을 하고 즉 3일 후에 유가증권을 이제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레버리지로 보면은 선물은 현물의 6배 정도가 되고 옵션 같은 경우에 25배에서 33배까지 높기 때문에 현물 매도로 인한 손해부담 파생 상품에서의 이제 평가손이 매우 커지게 되죠.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구축한 그 포지션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어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단 10분 만에 지수를 10포인트를 끌어내렸어요. 이제 어제가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포지션 구축한 게 어제 끝나기 때문에 이걸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수익률 극대화돼서 어제 하락 변동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코스피는 1800선대 후반까지 무너진 상황이고 여기서 좀 좋은 호재라도 나와줘서 우리 증시를 좀 상승적으로 돌려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향후 시장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떤 전략을 준비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 방향성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은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낙폭이 과대된 구간이고요. 또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슬슬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당장 가능하고 가격집 가능하고요. 통계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 만기를 대량 매도했을 경우에 주가 바닥 확인하기 위해서 영업일수는 8일에서 13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중 바닥이라고 표현되는데 현재는 외바닥이고 앞으로 한 1주에서 2주일 정도의 저점을 완전히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거 FOMC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최근에 글로벌 자산 시장을 보면은 주식과 채권, 원자재 뭐 할 거 없이 자산 시장 대부분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통해서 이런 자산 시장에 흘러드는 유동성이 빠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다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이면은 반대로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인다거나 하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를 기다리면서 그게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현금화를 하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는요. 일본 BOJ 회의와 마찬가지로 기존 스탠스를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버냉키 의장은 통화 완화를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게 아니라 이제 과도한 위험 자산 추구에 대한 그 경계를 표현한 것이고 축소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임기도 곧 끝나간다는 점 고려하면은 임기 말에 정책을 갑자기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캐스터 영향으로 미국 증시의 어떤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을 축소한다면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서 그 현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지수대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 이런저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할 때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이제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리긴 어렵고 당장은 저점을 일단 확인하면서 가자 그런 게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 6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월말에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있어서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음 달 첫째 주죠. 삼성전자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월말로 가면서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 심리로 좀 바뀐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시장의 반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는 베팅을 하긴 어렵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이나 또는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런지 궁금합니다. 에스맥 김영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모두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는 1900선이 깨진 게 상당히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디까지 내려갈 걸로 보십니까? 네, 이제는 1차 하락 목표에 진입한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쐐기형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쐐기형의 목표치 이미 도달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반등이 나와서 좀 성공을 해줘서 어느 정도 1900선 위로 좀 올라가야지만 향후에 좀 반락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지수대가 바닥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신 다음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수급 아직도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번 이 그래프 지나간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주일 내내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파생상품 만기 이벤트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됐다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위에 굵은 실선, 빨간 선 자체가 좀 굵게 나타나고 있는 선이 2011년 고점하고 올해 초 고점을 잇는 올해 1월에 고점을 잇는 장기 저항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6월까지도 여기까지 온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2050포인트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00포인트 왔을 때 2050포인트 정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 아래 점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올해 1월하고 4월에 고점을 잇는 추세선인데 이번에도 2000포인트에서 걸려버렸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아래로 내려와 버린 그런 경우고요. 지금 그렇게 위로 좀 삼각형이 좀 수렴되고 있는 그런 선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쐐기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이탈되면서 바로 수직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래 추세선은요. 올해 1월하고 4월에 조정을 보였을 때 하단을 잇는 추세선인데 지금 현재 어제 저점 지수대에 그게 좀 걸려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하단 추세선에서 반등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게 1860에서 1880포인트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선을 벗어나게 된다면 추세를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수치들이 지금 선물지수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저 245.40포인트라는 것이 종합지수로 한 1870포인트를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작년 11월의 전 저점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2011년 고점 이후에 9월에 저점을 형성했는데
그 38% 되돌린 그 지수 레벨이 바로 이 지수대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보다는 이 1860에서 80선이 더 중요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 불안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타난 다음에 1900 위로 올라간 다음에 현재 선에서 다시 뭐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나마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하락치가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후 진행에 따라서 지금 모습이 바닥이냐 아니냐가 결론이 나고 단기 하락이 지금 많이 빠르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싸 보이긴 싸 보이는데 이 싸다는 관점으로 시장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수가 있듯이 추세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이 추세선이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점, 급등락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하락세의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증시 또 상승을 이끌었던 IT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는 게 그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분야에 투자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IT 업종하고 더불어서요. IT 업종도 그렇지만 이 대차장고의 흐름 전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가 연속으로 나온 게 한 3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IT 업종 매도가 한 1.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한 63% 정도가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이 뭐 한 20%에서 25% 안팎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IT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가 6월 5일 이후에 매도한 그 외국인 매도 주수가 138만 주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거의 다 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IT 업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를 이 기간 동안에 413만 주 매수를 했고요. LG전자를 11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 쪽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차장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삼성전자 지난주 대차장고가 422만 주라고 제가 집계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이번 주에 442만 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한번 정점을 어디서 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줄어드는가 이것을 좀 확인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460만 주가 최고치를 기록했었다는 점. 그렇다면 이 460만 주에 근접하는 것이 정점이 아닐까. 약간 좀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급증하는 추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체적인 대차장고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게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차장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체 잔고가 2012년 최고치 8억 주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죠. 8억 6천만 주까지 증가했고요. 또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2012년 최고치에 비하면 아직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T 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12년 최고치가 한 1억 4천만 주였고 지금이 한 1억 2천만 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상승폭이 큰 업종, 음식료나 제약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최고치를 넘어선 양상이고요. 최근에 IT하고 금융업종에 대한 이 대차장고가 급증 추세라는 점, 이 점을 참고해 본다면은 지금 이미 2012년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대차장고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겠다. 결국 대차장고를 놓고 본다면 이제 전망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주체가 외국인이 한 70%를 차지한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줄어들 것인가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어떤 추세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경우라고 한다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IT 업종에 대해서 대차장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찾는가 놓고 봤을 때는 이 대차장고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좀 둔화되는 증가 속도라도 좀 둔화되는 그 시점부터 기회를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주로 좀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좀 부진한 점들,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머징 국가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FOMC 회의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멘트들이 나와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이 될까요? 변동성 확대 국면이? 그렇죠. 이제 FOMC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코멘트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또 그리고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들을 하고 있죠. 실세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기준금리까지 올리면서 뭐 출구 전략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리는 없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글로벌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그 미 국채 10년물 이 금리의 흐름 놓고 보면은 최근에 2.2%까지 올랐다가 여기가 어느 정도 상단에서 반락이 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거기서 지금 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과거의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지수대에서 이런 금리 레벨에서 좀 꺾여 내려갔을 때는 주식시장 쪽에도 같이 좀 동반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는 점, 그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요. 2011년에도 그랬었고 2012년에도 그랬었는데요. 과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약세나 또 우리 시장의 약세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 18개월 동안에 2.2% 근접을 했을 경우에 항상 반락이 나타났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물 경기에 이미 미국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테고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이머징 마켓에서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채권형 펀드에서 돈이 유출되면은 이게 주식형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고 그걸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이게 말로만 나타났고 실제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채권이나 뭐 외환이나 주식이나 이 세 시장이 모조리 다 유출 강도가 세지는 상황이 이번 주에 나타났었다. 결국 트리플 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금리 추이 변화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국가 쪽에 더 악화되는 흐름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쪽에서 실질적으로 변화, 이 수치를 확인한다면 국채 선물 매도가 상당히 확대됐다는 점, 이 점 봐야 됩니다. 보통 한 10만 계약 정도의 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픈 포지션을요. 이걸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결국 실물 쪽에서 놓고 본다면은 금융위기 당시에 한 5% 정도밖에 안 됐었던 보유 비중이 10%로 급증한 그런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발을 조금씩 빼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유출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유동성이 유출되니까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봐야 되고요. FOMC 회의에서 속도 조절을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금리 조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단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축소한다라는 얘기 정도로 마무리를 시켜줘도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호재성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FOMC 결과가 어떻게 됐었던 간에 우리 시장의 호재성 재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어두워 보입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네, 그대로 비중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변화를 좀 후행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는 실적 시즌 쪽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이 됐을 경우에 분명히 이제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그 업종에 대해서 좀 후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대응에 좀 참고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변동성 아까 제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V코스피가 보통 지금 17%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보통 4월 만기일에 이게 13%에서 21%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번 만기일에 한 17%까지 지금 급등한 상황이 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V코스피가 16% 이하로 접근을 하면 16%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결국 14%에서 한 1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현금을 좀 줄이면서 주식시장에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영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었죠. 안철수 테마주. 지난 대선 전후해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자, 요즘 들어서 일제히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여쭤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시 멘토 정대입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테마주입니다. 안철수 테마주 상승하고 있다는데 먼저 상승 배경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상승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그 만남을 갖고 양당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두 진영 간의 연대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그 관련주들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그 안철수 테마주의 특성을 보면요. 즉 안 의원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그 측근들의 추측성 언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외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뚜렷한 재료가 없다라고도 또 한편으로는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뚜렷한 재료가 없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 심상정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연대 가능성 요 재료로 인해서 급등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그 관련 종목들은요, 전망을 먼저 해드리면, 일단 차후에 그 안 의원의 그 행보에 따라서 급등 혹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추격 매수나 신규 매수는 당연히 자제하셔야 되고요. 이런 전망들이, 이러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테마 종목 특징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주가에서도 상승, 혹은 또 하락의 가능성이 양면 쪽이,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그 6월 9일이죠. 안 의원의 그 싱크테크, 즉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이 계속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봐도 주가는 전혀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 그 심상정 의원과 그 안철수 의원의 연대 가능성은 좀 과잉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심 의원 본인 스스로도 안 의원이 아직까지는 새 정치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차원으로 연대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종목은 불확실성을 좀 갖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주가의 전망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섣불리 판단 말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자, 안철수 테마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안철수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끔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만 좀 뽑아놨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은 말씀을 드린 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테마톡톡 그 특성상 워낙 테마 종목들이 급등 급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테마의 기대감보다는 어떠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재료가 있을 때 그걸 갖고 드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금일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안랩을 좀 드리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그 모바일 기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그리고 태블릿폰에 대한 그 보안 관련이 좀 문제가 대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보안 솔루션 업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 좋은 뉴스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안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랩이라는 회사는 안철수 씨라는 그 테마보다는 기업 펀드멘탈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좀 이렇게 최근에 빠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6만 원대 부분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현재가로 매수 한번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반등이 나온다 100%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저점이 49,650원짜리를 좀 손절가로 짧게 잡아주시고 현재 한번 매수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최근에 또 이쪽으로 또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요. 네,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또 약간의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또 투신권에서도 이틀 연속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로 좀 가져가 보셔라. 수급과 이 회사 자체의 그 보안 솔루션 업체라는 그 재료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주셨고요. 5만 원이 깨지는 선에서는 좀 지체 없이 좀 팔고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 오늘의 테마톡톡 관련해서 안철수 테마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워낙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체크입니다. 오늘은 뭐 생각보다 괜찮네요. 박현상 대리의 대한약품이 4.3% 수익이고요. 이정복 대표의 네오즈 게임즈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더니 2.1%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손실권이고요. 그래도 손실 폭이 적습니다. 0.3에서 3.7% 정도로 뭐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뭐 감내해 볼만하다 싶은 정도의 손실 구간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대한약품이 오늘의 위너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만나 뵙는 NH투자증권의 박지훈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쉼없이 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0.3%. 이제 어제는 뭐 손절가를 터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금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거의 뭐 매수가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좀 회복을 기다려도 될런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정도에서는 얼른 좀 털고 현금으로 바꿔 타야 되는지 아니면 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이오테크닉스 뭐 상당히 좀 아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코스닥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또 종목 섹터다 보니까 다소 또 전체 오늘 또 코스닥 투매가 또 나오는 현상에서 그나마 좀 강보합권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튼 뭐 금융상품 그 금융투자 그 프랍 쪽이사든지 아니면은 투신 쪽에서 매수가 기관 매수는 좀 지키고 있지만 아직 뭐 의미 있는 뭐 수급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 자세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121선 근처에서의 어떤 반등을 노리는 어떤 매수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4,500원의 중요한 가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만약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손절 라인은 반드시 지키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61선까지 좀 안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7,000원 가격이거든요. 2,000원 길이 정도 남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좀 어느 정도 좀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밀렸던 구간, 그러니까 61선까지 한번 그 복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거기서의 어떤 수급 흐름이 이탈 현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보유 전략이고 제시했던 39,000원에서 4만 원까지 어떤 라인까지는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업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어떤 투심 훼손 문제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격적인 논리로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아쉬움이 남는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자, 새로운 종목은 어디일까요? 예, 일단 다시 한번 코스닥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젤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좀 거래소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긴 하지만 다소 그 스케일적인 가격 시총 측면에서 다소 좀 작은 종목입니다. 800억 정도 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NH 라인과의 협력 구조를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달 말정에서 이제 라인 통해서 이제 교육 서비스도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카카오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게임 관련 출시, 예전에 이제 말랑말랑 관련 그 시리즈 게임도 한번 출시했던 경험이 있는 유엔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이제 여름 방학을 겨냥을 해서 한번 또 신작 게임 나오는 거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쪽과의 어떤 그 시장 진출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두라든지 뭐 치우 360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중국 내 좀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쪽 중국의 어떤 플랫폼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에는 구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큰 시장을 한번 도전해보는 유엔젤의 어떤 그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그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 들어오는 건 좀 의미를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어떤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천 단위 개념으로 해서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관점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물량은 단기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다시 가격 조정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종가 개념으로 한번 매수 한번 도전해보는 바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정보 관련해서 특허를 통해서 이제 유엔젤의 플랫폼을 통해서 뭐 콜센터 영업을 좀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맞물리는 모멘텀들이 6, 7월에 좀 집중적인 어떤 그 모여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유엔젤이기 때문에 시장만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가격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타켓 프라이스 한 7,500원으로 좀 잡고요. 손절 라인 한 5,700원까지 의미 있는 변곡 지점 지지 라인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코스닥에 도전을 해보신다고 하시면서 유엔젤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좀 수익 잘 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과 다음 주 일정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출구 전략 논란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예정된 그런 수순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감도 크고 충격도 좀 받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슈 점검들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국이나 다른 아시아에 대한 그런 증시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상황을 보시면은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경기 회복세와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신흥국들의 CDS가 지금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통화 약세도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에도 더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달러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또 하락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까지 이제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그 신흥국의 10년물 금리도 굉장히 또 70bp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앞으로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 보유가 이제 큰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제 평가 손실 요인이 좀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이 그러한 타격을 조금 더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우리나라나 이제 동남아시아 신흥국 쪽으로도 옮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FOMC 회의에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일단 뭐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좀 주춤한 것이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요.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셨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해외 증시보다도 좀 이겨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많이 오를 때도 같이 오르지 못했고 하락할 때는 같이 이렇게 빠지는 좀 불안장을 연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수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12개월 기준 코스피 PER을 살펴보면 8배 이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PBR 또한 이제 1배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주지 않을까, 1900선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런 그 FOMC 회의의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현물에서 이제 단기간에 지금 이제 3조 원 정도를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900 이하까지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물에서 조금 살펴보게 되시면 현물에서는 다르게 선물에서는 좀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본격적인 그 포지션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선물 매수 매도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좀 변동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너무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음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실적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수급도 좀 괜찮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장이지만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지금 흐름이 좀 바닥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지고 장을 볼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너무 공포심을 갖고 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 6월 18일에서 19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6월 18일에는 4월 이제 일본 산업 생산 및 기계 수주 그리고 5월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뭐 중요한 것들이 꽤나 있는데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가장 주목받을 만한 그런 행사입니다. 과연서 벤버냉키 의장 입에서 양적 완화 관련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워 줄 만한 그런 멘트들이 나와주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좀 적극적으로 공포 진화에 나설까요? 그동안 좀 양적 완화에 대해서 축소를 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불안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과연 그 버냉키 의장이 용기 있게 출구 전략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러한 좀 발언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의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지금 경기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경기 회복의 기대가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흐름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무튼 이번 주에는 좀 지수의 이렇게 변동 그리고 지수가 윗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을지 이런 흐름을 조금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좀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일본 시장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했다 하면 워낙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폭으로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음 주 산업 생산 또 기계 수주 발표 등등 좀 긍정적으로 나와 줄런지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가 지금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일본 산업 생산 기계 수주도 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저 효과에 따른 감소폭의 축소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동안 일본 경기 부양에 따른 이제 논란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일본의 이제 회복세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회복세도 둔화되겠다. 중국은 어떨까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좀 과열이라는 진단도 있는데 5월 부동산 가격도 발표됩니다. 어떤 전망을 내리십니까? 중국 쪽이 지금 경기 회복세기 부진하고 또 증시도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듯이 중국 사람들도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이 그 자금이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지난 3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대책들이 오히려 또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과다 신용화 문제가 이제 또다시 거론이 되면서 통화 긴축의 우려도 이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 좀 지표 흐름에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지표에 대한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발표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숨가쁜 장세를 달려왔습니다. 이게 뭐 잘 나가느라고 막 숨가빠야지 이게 좋은 건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6월 달 들어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유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갈증이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이 눈에 띕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한 종목보다는 좀 수급이 견조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SK 브로드밴드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지수 이거 추세상으로도 지금 차트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장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121선, 61선까지 한번 조정받고 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21선 돌파하려는 이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이 많이 밀려서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현 구간 이제 5,000원에서 지금 현 구간까지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4,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정고점 부근인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브로드밴드 말씀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죠. 네, 박영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30%, 솔리드가 30, 아프리카 TV 20, 유진노버지 20% 비중으로 7대3 비율로 주식이 많습니다.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손절가를 하향한 유진노버시 제일 눈에 띕니다. 마이너스 5.8%이고요. 솔리드는 마이너스 5%이지만 보유, 아프리카 TV는 9.3%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이제 유진로봇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좀 지수가 많이 121선도 이탈을 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전의 흐름을 보셔도 이렇게 좀 지수 하단 여기 그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하고도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와줬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나서 6월 11일 이때 한번 그 목표가 근처까지 크게 한번 상한가까지 간 모습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목표가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중인데 손절가를 지금 조금 하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2,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900원을 이탈하게 될 시에는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 기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수 하락을 견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원을 제가 손절가로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지수 흐름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11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돌파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린 아프리카 TV라는 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번 또 급등세를 나타내다가 오늘도 단기 이평선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 흐름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현 구간 계속적으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또 종목을 추천하셨으니까요. 새로운 종목까지 포함된 최종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박영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뵙죠.